지금 화면에 보이는 장면은 하얗게 얼어 있어야 할 북극의 바다가 갈라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 장면은 더 이상 낯선 뉴스가 아닙니다. 유럽 우주국과 나사에서는 지난 수년 동안 위성 관측을 통해 북극 해빙 면적이 관측 이래 가장 빠른 속도로 감소하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 차례의 공식 보고서를 통해 확인해 왔습니다. 이 변화는 갑자기 생긴 일이 아니었고 특정 해에만 나타난 특이한 현상도 아닙니다. 위성으로 수십 년간 관측한 결과를 보면 북극의 얼음은 해마다 같은 방향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축적된 데이터가 보여주는 분명한 흐름입니다. 이 장면을 접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를 기후위기, 환경재앙, 지구가 보내는 경고로 받아들이기도 합니다. 북극의 얼음이 녹는다는 사실은 상황이 꽤 심각해졌다는 신호로도 이해됩니다. 환경이 더 이상 버틸 수 없는 단계에 가까워지고 있다는 뜻으로도 읽힙니다. 이런 해석은 과장이 아닙니다. 실제로 과학자들이 경고해온 내용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문제가 있다고 느끼는 인식 역시 충분히 자연스럽습니다. 하지만 이 장면을 이와는 조금 다른 기준으로 바라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들은 먼저 좋다, 나쁘다를 판단하기보다 이 변화가 현실에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내는지를 살펴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지점에서 북극을 바라보는 시선은 조금씩 다른 방향으로 갈라지기 시작합니다. 국제해운사, 에너지 기업, 국가의 전략 연구기관들은 이 장면을 환경 뉴스로만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들은 북극의 얼음이 줄어드는 해빙 상태를 보며 아주 현실적인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고 매우 구체적인 계산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북극 항로가 연중 몇 개월 동안 실제로 열릴 수 있는지, 상업 선박이 안정적으로 통과할 수 있는 구간은 어디까지인지, 기존 항로와 비교했을 때 연료비와 운송비는 얼마나 달라지는지, 그리고 이 변화가 자국의 물류 체계와 자원 이동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입니다. 이 계산은 가치 판단이 아닙니다. 이미 내부 보고서와 회의 자료에서 실제로 계산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중요한 점은 이 계산들이 환경을 무시해서 나오는 판단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들은 옳고 그름을 따지기 전에 현실적으로 대응해야 할 변화인지를 먼저 따져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과정은 국가와 기업들의 전략 판단이 됩니다. 북극 항로는 갑자기 생긴 개념은 아닙니다. 지도에는 오래전부터 존재해 있었습니다. 다만 현실에서 선택하기 어려웠을 뿐입니다. 빙하는 두꺼웠고 기상이 불안정했으며 사고가 발생했을 때 대응하기 어려운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는 오랫동안 이론 속 경로로만 남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지난 10여 년 사이 기후변화는 이 조건을 하나씩 바꾸고 있습니다. 그 결과 북극 항로는 더 이상 상상 속의 이야기나 먼 미래의 가능성이 열려있는 길이 아니라 실제로 검토해야 할 선택지 중 하나로 테이블 위에 올라오게 됩니다. 다만 여기서 중요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새로운 길이 검토된다고 해서 기존의 기준들이 곧바로 사라지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이제부터는 비교의 기준이 필요해지는데 그 기준이 바로 지금까지 전 세계의 물류가 가장 안정적으로 이용해온 길입니다. 부산에서 유럽으로 향하는 기존 항로는 오랫동안 수에즈 운하였습니다. 이 길이 선택됐던 이유는 단순합니다. 가장 짧아서가 아니라 가장 예측이 가능했기 때문입니다. 출발 시점과 도착 시점을 계산할 수 있었고 비용 역시 큰 오차 없이 예측할 수 있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발생해도 대체 경로와 대응 방식이 비교적 명확했습니다. 물류 산업에서 속도보다 더 중요한 기준은 항상 신뢰였습니다. 그런데 한국이 북극 항로를 이용할 경우는 부산에서 유럽까지의 항로 거리는 약 7,000km 줄어들게 됩니다. 그리고 항해 시간은 평균 7일에서 10일 단축됩니다. 연료비와 운송비, 인건비를 숫자로 환산하면 분명히 경쟁력이 생기는 구조입니다. 이 수치는 여러 국제 연구 보고서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언론들은 이 항로를 꿈의 항로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보면 반박하기 어려운 이야기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이 지점에서 판단을 멈추게 되면 현실의 절반만을 보게 됩니다. 항로가 짧아졌다는 사실만으로 곧바로 이득이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습니다. 물류는 단순히 거리와 시간만으로 결정되는 산업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북극 항로는 그냥 기존 길보다 짧은 새로운 길이 아닙니다. 이 길에는 기존 항로에는 없던 조건들이 함께 따라옵니다. 날씨가 조금만 달라져도 출발 일정이 바뀌게 되고 항해 시간이 늘어나며 예상하지 못한 비용이 함께 발생하게 됩니다. 즉, 북극 항로는 빨리 갈 수 있는 길이기보다 상황에 따라 결과가 크게 달라지는 길에 가깝습니다. 이 조건들은 항해를 시작한 뒤에 생기는 변수가 아닙니다. 항로를 선택하는 순간부터 운영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기업과 국가가 이 길을 검토할 때는 얼마나 빨라지는가보다 얼마나 안정적인가를 따지게 되는 것이 우선순위였습니다. 바로 이 이유 때문에 북극 항로는 숫자만 놓고 판단하기 어려운 길이 됩니다. 북극 항로를 실제로 이용하려면 일반 선박으로는 항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쉐빙선이 동반되어야 하고 보험료는 세계 최고 수준에 가까워집니다. 기상 악화로 인해 항로가 갑자기 닫히는 상황도 반복됩니다. 이 비용들은 선택적으로 발생하는 항목이 아닙니다. 항해를 시작하는 순간부터 구조적으로 따라붙는 비용들입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는 빠른 항로가 아니라 전혀 다른 비용 구조를 가진 항로가 됐습니다. 2020년대 초반 유럽의 한 대형 해운사의 내부에서 전략회의가 열렸습니다. 스크린에는 북극 항로와 수에즈 항로를 비교한 자료가 떠 있었고 한 임원이 말했습니다. 시간 단축 효과는 분명히 있는 것 같고 계산상으로만 보면 경쟁력도 충분합니다. 잠시 후 다른 임원이 조심스럽게 덧붙였습니다. 하지만 비용 변동폭이 너무 큽니다. 세빙선 동반 여부나 기상 변수, 보험료까지 고려하면 같은 항로라도 상황에 따라 비용 차이가 아주 크게 벌어질 것입니다. 그는 이어서 이렇게 덧붙였습니다. 한 번의 항해는 싸게 끝날 수도 있지만 다음 항해 때는 전혀 다른 비용 구조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회의실의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고 숫자가 아닌 불확실성이 테이블 위로 올라옵니다. 결국 회의는 결론 없이 정리되었고 항로를 시도해 볼 수는 있지만 아직 이 길을 기준 항로로 삼기에는 위험 요소가 많다는 판단이 내려졌습니다. 물류 기업들이 가장 경계하는 것은 지연이 아니라 이런 불확실성입니다. 출발은 가능하지만 도착이 확실하지 않은 항로는 표준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는 대안으로는 검토됐지만 기준 항로로 채택되지는 않았습니다. 여기에 가장 중요한 문제가 하나 더 있습니다. 그건 바로 통제권입니다. 북극 항로의 대부분은 러시아 연안과 맞닿아 있습니다. 러시아는 자국법으로 북극 항로의 통과 규칙을 정하고 세계에서 유일한 원자력 쉐빙선 함대를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곧 이 항로가 단순히 자연 조건에 따라 열리고 닫히는 길이 아니라 특정 국가의 관리와 판단에 따라 움직이는 길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는 물류의 문제이기 이전에 정책과 전략의 문제로 다뤄지기 시작합니다. 이것은 가정이 아닙니다. 이미 여러 국가의 전략 문서와 내부 보고서에서도 같은 방향의 해석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 보고서는 한 국가의 전략 보고서 초안입니다. 마지막 페이지에 이런 문장이 적혀 있습니다. 이 항로는 상업 운송로이자 동시에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수단이 되고 있다. 길을 누가 관리하느냐에 따라 물류의 흐름들이 달라지고 국가 간 힘의 관계도 함께 움직이게 됩니다. 이제 이 질문은 자연스럽게 한국으로 돌아옵니다. 그 중심에는 부산항이 있습니다. 부산항은 세계 5위권 항만이며 대표적인 컨테이너 환적항으로 성장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부산항의 이 구조는 분명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어떤 구조도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앞으로 북극 항로를 통해 오갈 가능성이 큰 화물들은 단순 소비재만은 아닐 것입니다. LNG, 히토리와 같은 전략 자원들입니다. 이 화물들을 저장하고 가공하고 다시 연결해야 합니다. 항만의 역할 자체가 단순 환적에서 복합 거점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 앞에는 두 가지의 선택이 놓인 것입니다. 기존 구조를 유지하는 선택과 항만의 체질을 바꾸는 선택입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 역시 하나의 선택이 됩니다. 과거에도 항로가 바뀔 때마다 세계의 중심은 항상 이동해 왔습니다. 북극 항로는 같은 질문을 다시 던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극 항로는 축복이냐 재앙이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선택의 문제인 것입니다. 지리는 주어진 운명이 아니라 다시 설계되는 변수이기도 합니다. 이 변화 앞에서 한국은 어떤 나라로 남게 될까요? 이번 이야기가 흥미로웠고 생각할 지점이 많았다면 댓글로 여러분의 의견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에서도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눈물과 웃음의 감동 사연이었습니다.